네, 오늘 특징주 중 하나 다름 아닌 건설 기계입니다. 아까 앞서 앵커 브리핑에서도 확인했다시피 이 글로벌 인프라 투자 확대와 또 2차 전지 광물 수요 급증에 이 건설 기계 업종들이 소위 말해 한박 웃음을 짓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무엇보다 중국 시장 점유율을 낮추기 위해서요, 북미 등 다른 국가로 눈길을 돌린 것이 주력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또 다른 모멘텀을 체크를 해보니까 우크라이나 재건수의 기대감, 또 네옴시티 기대감까지 여러 미래 성장 가능성에 다올투자증권에서도 이 건설기계 업종에 대해서 피크 아웃은 지났지만 상황은 더욱더 좋아지고 오히려 저평가 구간이 되었다라며 긍정적인 코멘트를 내놨는데요. 이러한 여러 가지 긍정적인 소식들을 소화하며 데모가 오늘 또 시세 변동성이 있습니다. 다소 제한적인 흐름으로 변한 채 2.9% 상승하고 있고요. 그 밖에도 북미 수출 쪽에 긍정적인 호재 소식을 전한 HD 현대건설기계는 4% 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HD 현대인프라코어 1%, 그리고 진성TC, DY파워 각각 4%의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요즘 이렇게 어떠한 테마와 업종의 긍정적인 소식으로 섹터가 주목을 받으면 그 기세가 연속성을 보입니다. 다만 아쉬운 점, 오늘이 금요일이라는 건데요. 그렇다면 고수님들, 다음 주에서도 이러한 모멘텀, 긍정적인 움직임 이어질 수 있을까요? 사실 작년 말부터 올 초에도 건설 기계업종에 대해서 다양한 기업들이 실적이 워낙에 뒷받침해주고 거기에 따른 주가 상승이 쭉 보여왔습니다. 그런데 호재는 여전히 끊기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예전에는 뭐 어른들이 그런 얘기했죠. 땅 파봐라, 뭐 10원 나오냐. 근데 땅 열심히 파니까 지금 돈을 벌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뉴스들이 나왔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제가 오랫동안 입 다물고 있었더니 목이 잠겼네요. 네. 아니, 그럼 말을 좀 속으로라도 하세요. 네. 건설 기계 관련해서는 뭐 농담처럼 얘기하자면 원희룡 장관 덕분이 아닌가 싶어요. 요즘에 원희룡 장관이 이와 관련해서는 뭐 열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이 다니시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원희룡 장관이 지금 그 20여 개 기업 데리고 재건 협력단을 꾸려서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게 확인이 됐죠. 이제 13일, 14일 방문을 했고 지금 이제 폴란드로 넘어간 상태인데, 역시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한 거는 재건 사업과 관련된 기대가 모아지는 것이고, 여기에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네. 일단 젤렌스키 대통령도 만났고요. 공동 포럼도 열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분야, 뭐 고속철도라든지 뭐 수자원, 에너지, 방산, 뭐 제조, 다양한 분야에 대한 재건 사업 참여의 제안이 이루어졌고요. 더 구체적으로는 6대 프로젝트도 여기에 발표가 됐거든요. 네. 뭐 교통 마스터 플랜이라든지 뭐 공항 현대화 작업, 하수 처리 시설, 댐 재건 지원, 이런 얘기들이 구체적으로 나왔고, 또 4건의 업무 협약도 체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재건 사업과 관련해서는 불확실성이 높고 일정에 대한 담보를 할 수는 없지만 이런 식으로 하나씩 구체화 돼가고 있는 과정들을 지켜봐야 된다는 점에서 주목이 되는 거고, 이와 연결지어서 건설기계들도 역시 주목을 받는 게 아닌가 싶고요. 네. 또 하나는 네옴시티 프로젝트 같아요. 뭐 워낙 큰 규모 1,300조 원의 초대형 건설 프로젝트이기도 하기 때문에 작년 11월에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가 방한을 했을 때부터도 주목을 받았는데, 다음 달에 또 원희룡 장관이 사우디 카타르 방문 일정이 이제 포함된 중동 순방이 예정돼 있는데, 여기에 이재용 회장이라든지 주요 기업 최고 경영자들이 동행하는 것으로 또 알려지면서 이 네옴시티 프로젝트도 한 발씩 더 구체화돼 가고 있다라는구나, 이제 난 이런 이 흐름들이 잡히면서 역시 건설기계에도 수혜가 미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양한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건설기계 그 기업들의 미국의 수출의 양이 일단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고, 단기적인 것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도 계속해서 기대가 된다. 여기에 뭐 재건 이슈도 붙어 있고요. 2차 전지 무언가 이제 채굴할 때도 뭔가 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또 건설기계 쪽에 있어서의 수혜가 기대된다. 다양한 요인들이 건설기계 업종을 좀 끌어올리는 것 같습니다. 아까 테이버 고수가 그 종목 선정할 때 기계업종을 우리 김대중 고수님이 하셔서 피하셨다고 했는데, 만약에 그러면 이 건설기계 섹터 내에서 훌륭한 기업을 고른다면 어떤 기업을 좀 집중을 해서 보고 계실까요? 일단 건설기계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서 이제 판매, 매출이 일어날 것인가, 이걸 중심으로 좀 봐야 되는데, 지금 제가 주목하고 있는 건 핵심적인 포인트가 이겁니다.
고금리 시대에 경기는 점점 안 좋아질 거고요. 그러면은 돈을 쓸 수 있는 주체가 누구냐? 그럼 정부입니다. 네. 과거에 뉴딜이 그랬고요. 우리나라의 새마을도 마찬가지로 정부 주도로 돈을 푼다. 그러면서 인프라 투자를 한다라는 측면에서 어디가 돈을 푸느냐? 그게 지금 우크라가 나오는 거고 중동이 나오는 거고 미국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국내 기준에서 보시면은 뭐 대표적으로 두산밥켓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중소형 시장에서 1등이다. 이런 거는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는 그 밑에 있는 뭐 대창단조라든지 진성TC 같은 경우에도 미국으로 진출했고 뭐 중국에 이렇게 뭐 매출을 내고 있다. 각 기업마다 이제 섹터가 다 다르고 국가가 다 다른 편이거든요.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거는 결국 미국 쪽이 될 것이고 그리고는 중동, 유럽 쪽으로 판로가 있는 그런 기업에 좀 집중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좀 중소형주를 좋아하다 보니까 진성TC, 대창단조의 실적 증가를 주목하고 있고요. 네. 대형주 중에서는 두산밥켓이 약간 이제 미국의 이제 주택 건설 경기와 함께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태보 고수가 새마을 운동을 알 거라고는 생각도 누나, 못했나요? 예. 누나도 알잖아. 네, 여러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뭐 우리가 책에서 봤을 수도 있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건설기계 업종 내에서 이야기를 조금 더 풀어보자면 지금 보니까 앞서서 원희룡 장관의 우크라이나 방문 이야기도 있었고요. 더불어서 한덕수 총리도 폴란드 대통령과 만나서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의 재건을 논의했다라고 하는데 정부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뭔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폴란드 대통령은 뭐 윤석열 대통령과도 만났었고 네. 이번에 또 이제 한덕수 총리가 폴란드 방문해서 대통령, 총리 다 만났거든요. 1차적으로 이제 폴란드와 관련해서는 1차 방산 계약 17조 원에 달하는 1차 방산 계약을 체결하면서 좀 폴란드가 한국산 무기체계 도입하는 데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방산주가 주목받았던 모멘텀이 되지 않았나. 그리고 최근엔 또 폴란드에서 국제 방위산업 전시회가 열렸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사실 폴란드 대통령이 직접 방문을 해서 우리 부수들의 상당한 오랜 시간을 들여서 다 설명도 듣고 지대한 관심을 보였다. 이게 이제 2차 수출 계약도 앞두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았었고 또 폴란드가 강조하는 게 물량도 물량이지만 나토 회원국으로서 우리한테 무기 체계를 수출을 하게 되면 앞으로 나토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무기 체계 수출의 발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 또 우크라이나 재건 얘기를 또 하게 되는데 네. 폴란드와는 역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있어서도 협력하기로 했다는 부분 이런 점들을 관전 포인트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호재성 뉴스가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건설기업 쪽은 뭐 실적이 탄탄한 걸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뭐 주가가 사실 아예 안 오른 건 아니기 때문에 현재 뭐 밸류에이션 매력을 좀 따져보자면 어떨까요? 건설기계 섹터는? 밸류에이션 매력을 우리가 측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으로 봐야 되는 것은 이게 지금 성장하고 있느냐, 그다음에 얼마만큼의 마진율을 가져가고 있느냐가 관건이 될 텐데 네. 뭐 좀 전에 뭐 테이버거스도 얘기했지만 미국에서 캐터필라가 중국 얘기만 나오면 휘청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지금은 뭐 여러 가지 그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신고가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에 그만큼 인프라, 노후된 인프라 교체 수요가 많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우리가 유가도 봐야 된다. 유가가 계속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중동만 건설을 늘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유럽 쪽에서도 그 가스 플랜트와 관련된 수주가 추가적으로 늘어날 개연성, 그러니까 가스와 관련된 각종 여러 가지 시설들을 늘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건설 기계만 보시면 안 되고 조선, 피팅, 그와 연결할 수 있는 각종 장비들까지 하나의 통으로 다 묶어서 봐야 된다는 것이고요. 네. 최근 삼성중공업에 대해서 긍정적 이슈가 나온 것은 뭐 예전에 그 뼈아픈 실패가 있긴 합니다만 우리나라 이 3사, 대형 3사 중에서 삼성중공업이 해양 시추설비 이런 것들에서는 가장 강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미국에서 어떤 종목군들까지 움직이고 있느냐? 드릴링 종목군들도 움직이고 있다. 드릴링. 네, 그래서 땅 파는 드릴링 종목군들도 같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지금 늘어나는 인프라, 늘어나는 공장, 늘어나는 어떤 광산 채굴 사업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봤을 때 이쪽 사업은 전반적으로 밸류를 좀 높게 줘도 된다. 기존에 우리가 7, 8배 정도 줬다면 지금은 한 10배에서 12배 정도까지 늘려도 상관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뭐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일단 뭐 피팅주, 뭐 성광밴드나 태건 같은 종목 좋게 보고 있고 대형주 중에서는 HD 현대인프라코를 네. 또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종목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기계 섹터 내에서 관련한 산업에 쭉 봤을 때 이제 파생될 수 있는 섹터까지 쭉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네. 김대중 교수님, 네. 그 하반기에 우리가 투자할 만한 섹터 탑3를 꼽는다면 요거 건설기계 들어갑니까? 당연히 들어갑니다. 몇입니까?
반도체가 1등인 2위 것 정도 같고. 될것 같습니다. 2위예요? 네. 그 정도로 상승력이 있습니까? 그렇죠. 반도체가 1위고요. 그다음에 건설기계고요. 그다음에 증권업종도 저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증권이요? 네. 근데 증권은 저평가에서 시황산업이기 때문에 네네. 시황이 개선된다는 측면에서 증권업종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건설기계 섹터가 사실 그동안에 올랐다가 살짝 조정은 네. 받았어요. 그러면은 지금은 사실 다양한 종목들이 나왔는데 뭐 어느 것 하나 포트에는 꼭 있어야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앞서 잠깐 이제 그 여러 가지 말씀하시면서 네. 건설기계 업종에 대한 환경 뉴스 많이 언급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쵸? 제가 접근하는 방법은 캐터필러 오늘 많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저도 캐터필러 좋아하는 주식인데 네.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가장 강했던 종목이 캐터필러입니다. 가치주의 대장주죠. 200불에서 300불까지 올라왔을 겁니다. 네. 그리고 8월 한 달 동안 쉬었죠. 네. 그리고 어제 온 새벽이죠. 2.5% 상승을 하면서 기간 조정의 마무리 국면에서 딱 올라왔어요. 오늘 다음 주 시장 상황에서 캐터필러의 주가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선도 시장이 이 기계장비 업종의 종목들이 시장에서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 시장에 또 한 번의 어떤 부각되면서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도 해당 업종에 대한 눈여겨볼 만한 내용으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건설기계 업종 지금 미국 버거님이 건설기계 진즉 살 걸 껄껄껄 하셨는데 아직 늦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고점 대비해서 주가가 좀 쉬어가는 부분들도 있었고요. 기회는 또 하반기에도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하니까 여러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깜짝이야. 짧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뭐 이제 여러 상황들이 지금 건설기계 업종에 대한 수혜를 뭐 다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 뭐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환경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김정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랑 그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했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어떤 밀월이 있었느냐라는 부분에서 봤었을 때 무기와 관련된 이제 밀월이 있었다면 이거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장기화될 수 있다라는 시그널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뭐 지금 우리 재건 사업 얘기 많이 했지만 분명히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씩 뭐 숫자들이라든지 뭐 걸음을 내딛고 있기는 하지만 전쟁이 장기화된다라는 거는 사실 재건 사업에 있어서 스케줄이 계속 뒤로 밀릴 수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주의해야 될 관점을 갖고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재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언제 삽을 뜨게 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건설기계 섹터는 재건 쪽을 너무나 많이 바라보는 것보다는 미국 인프라 투자나 뭐 추가적으로 나오는 2차 전지 관련한 채굴 이런 얘기들이 얼마나 또 시장에 전달이 되고 관련 매출이 나타나게 될지 여러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네 분의 의견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먼저 김대중 고수 겹 호재의 날개단 건설기계 관심 가져볼 구간이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손석우 고수 폴란드 방산 우크라 재건 한 걸음 더 점점점 그리고 김종훈 고수 건설기계 핵심은 인프라와 광산 그리고 공장이다. 테이버 고수는 글로벌로 성장하는 섹터는 반드시 숫자에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 정리해봤습니다. 자, 오늘 쟁탈5 이어서 3위 주제 확인해 보시죠.